선글라스도 유효기간이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는지요? 예. 선글라스를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2년 이상 지나면 점검을 해 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차에다가 그냥 선글라스를 그냥 안에다 그냥 넣어 놓으면 이게 음. 렌즈가 이렇게 휘어요 음. 쪼끔. 일단 오래된 안경 렌즈는 그런 면에서 점검을 하거나 또 렌즈가 안 좋으면 교체해서 쓰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해 음. 드리는 거고. 안녕하세요. 7월 3일 월요일 오후 9시 69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안경수다님이십니다. 안경수다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하루 또 어쨌든 안경 일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안경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도 좀 많이 하고 그 외에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 어, 현생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해오시고 계신지 뭐 닉네임만 봐도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 저요. 이제 제가 대답하면 됩니까? 예, 예. 아, 그 현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참 새로웠어요. 예. 네, 저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해 오면서 또 이 브랜드를 만나서 또 호목님을 만나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안경수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예. 어 부산에 계시고 그 안경점은 국제시장 쪽에 계시다고요? 예. 네네네. 뭐 처음부터 그쪽에 계속 계셨었어요? 네. 처음 오픈을 국제시장에서 했습니다. 와우. 그러면 진짜 음. 완전히 토백이네요. 저도 뭐 부산 출신이라서 뭐 안경점을 따라서 국제시장 간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아내랑 같이 안경점 아니 국제시장 투어를 하면서 우리 딸이 이제 큰애가 딸인데 딸이 어렸을 때 걔가 종아리가 통통했는데 우리끼리 그냥 저희 부부가 농담할 때는 얘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장 바닥을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다리가 튼실해 가지고 통통하다. 진짜 그 통통한 게 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지금은 뭐 네. 날씬하지만은 진짜 그때는 그 국제시장을 특히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 국제시장 쪽에서도 어디 쪽에 가깝다고 해야 돼요? 자갈치 쪽이에요? 아니면 저 용산 쪽으로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쪽에 동강동이라 해야 되나? 그쪽으로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안경점이. 예. 저는요. 예. 그 광복동 아 아시죠? 강북동. 아 맞다. 네. 거기 안경점들이 많다 그래 맞아. 네네. 광복동에서 국제시장으로 딱 들어오는 그 초입에 있습니다. 아. 대충 어딘지 위치가 바로 그 광복동 그 안경점 많은 그쪽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럼 뭐 네. 남포동에서 극장가에서 얼마 더 가까운 곳이네. 그죠? 네, 예. 가깝죠. 맞아요. 이렇게 평소 때 거기 가서 씨앗 호떡도 사 드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그 외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네,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가끔 이제 오히려 외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드시면서 또 저 먹어 보라고 또 같이 사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먹어 보는데 거의 직접 사 먹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국제시장 하면은 그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잡채가 아니고 당면을 이렇게 해 아, 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그건 뭐라 죠 그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게 당면이 잡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잡채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그게 잡채인데요. 예. 예. 잡채인데 좀 굵은 잡채를 예. 이렇게 이제 푹 데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무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부평동 그 시장에 가면 또 그것도 유명해요. 음 당면이라 해 가지고 그냥 당면 잡채를 안 하고 이제 당면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오시면은 많이 사 드시는 것 같고 음. 국제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딱 세 가지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까 모르겠는데 잡채하고 유부전골하고 그다음에 맞아. 떡볶이. 유부전골도 있어. 떡볶이도 네. 있고. 떡볶이. 예. 예. 아유, 3 가지는 꼭 드시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다음에 저쪽 남포동 쪽으로 가면 완당이 있고 밀면이 있고 막 이런 쪽이 또 있던 것도 생각나고요. 예.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스크린의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안경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요거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그냥 제일 궁금한 건 묻습니다. 네네네. 코에 이래 딱 거는 이 부분의 부품 이름을 따로 어떻게 부르는 게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태가 뿔테예요. 예. 이 뿔테는 코 받침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 위치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정말 코가 이 눈 바로 밑쪽에 위쪽에 코가 높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뿔테를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이 코 간격 사이에 여기가 유격이 이제 좀 넓다 보니까 음. 얼굴에 안경이 붙어 버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얼굴에서 뜨게 하기 위해서 이걸 코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코패드란 제품이 있는 네요. 그렇죠. 제가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안경을 노안 안경이 있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네. 안경에 대해서 익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 패드가 이거는 지금 약간 위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안쪽에 에어가 좀 들어있는 실리콘 코 패드예요. 음.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코 패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에어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살짝 올라오는 코 패드 이렇게 붙이는 코 패드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안경 쓰시는 분들이 안경이 흘러내리고 또 코가 이런 뿔테가 아니고 코가 있는 거는 또 나름대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미드에 한번 썼던 사진입니다. 음. 아니 그러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이 코패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미? 네 알아요. 그래서 아. 선택을 하실 때 이 코 없는 거는 못 쓰니까 코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는 분이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코 있는 거는 코 받침이 눌려지니까 저는 코 있는 거 안 써요. 이렇게 코 받침 없는 걸 쓰면서 이렇게 별도로 코 패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그냥 잘 쓰시는 분들이죠. 그런 음. 분들은 그냥 뭐 이런 뿔테를 그냥 좋아합니다. 음. 본인이 알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네네. 아유, 나는 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인제 코패드 이거는 끼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사로 코패드 끼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거기 붙인 것도 에어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이것도 에어코가 이제 여기 눌리면 요렇게 바람이 나온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밑에 이 손방망이 같이 생긴 게 어쨌든 네네네. 그런 바람 나온다는 걸 형상화시킨 거네요. 그죠? 네네. 맞아요. 재밌다. 그래요. 이거 렌즈에 대해서 또 한참 몇 장이 이렇게 있던데 오늘 이렇게 평소 때 미드 때도 이렇게 비구면 렌즈, 구면 렌즈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 오늘 진짜 이거 제가 네. 참고로 산업용 카메라를 가지고 분량을 잡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네. 카메라 밑에 반드시 렌즈는 있는데 인제 안경 렌즈하고 다른 렌즈니까 네네. 저희들도 인제 사실 에스테릭 렌즈라고 해 가지고 그 렌즈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였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은 구면 렌즈가 뭐지, 비구면 렌즈가 뭐지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은 또 상식적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렌즈가 이제 구면으로 이루어진 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 우리 TV 브라운관이 좀 이렇게 볼록했잖아요. 예예예. 그게 구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안경 렌즈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구면 렌즈가 있고 구면 렌즈는 광학 중심점은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이제 근시인 분들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나갈수록 렌즈가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돋보기를 쓰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예요. 볼록 렌즈는 그야말로 중앙이 가장 두껍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벌어질수록 렌즈가 이제 두께가 얇아져요. 음. 음. 고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구면 렌즈를 지금 이제 보여 드리는 거고, 예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다시, 렌즈 이거 말고 어 다른 것 한번 다시 더 클릭해 봐 주실래요? 클릭이 잘 안 되지? 잠깐만요. 예. 어 이건가? 다른 거 한 번만 더. 아 이건가? 이거 말고. 아 요게 렌즈 요렇게 4개 넣으셨나요? 예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 사진에 제가 다 넣었는데 구면이 있고 이제 비구면이 있고, 지금 여기는 렌즈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2개의 경선을 가지고 이게 이제 비구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 비구면이라는 거는 가운데가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그 두꺼워지는 거를 최소화시켜 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 번 더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4 등분되어 있는 이 렌즈를 이제 4분의 1 하나의 면 중에 4 개로 나눈 면 중에서 한 개의 면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점 가공으로 7개 이제 700 개의 그런 어떤 점 가공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께가 일반 구미 비구면이나 양면 비구면이나 이런 렌즈보다도 가장 얇은 렌즈라는 거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 음. 이런 이 렌즈는 이제 국내 렌즈는 아니고 이제 수입 렌즈에 이제 요런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 말고 안경 렌즈의 두께를 종류를 크게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 드린 구면이 있고 그다음에 비구면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 비구면이 내면 비구면이 있고 그다음에 후면 비구면도 있고 그다음에 예. 양면 비구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면, 비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여기서 보여 드리는 거는 이제 양면, 비구면보다도 더 얇게 가공돼 있는 점가공으로 이루어져 음. 있는 렌즈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의 굴절률을 빼고 그 렌즈의 종류를 얘기하자면 구면, 그다음에 비구면, 내면 비구면, 외면 비구면, 그다음에 양면 비구면, 요렇게 나눠질 수 지금 있다는 거. 마지막 이 사진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이 사진은 양면 비구면 중에서도 가장 점가공으로 이루어진, 이것도 이제 이 렌즈 이름은 클리어 뷰라는 명칭을 아 가지고 클리어뷰. 있는 예. 예 렌즈인데, 양면 비구면보다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얇은,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렌즈를 이렇게 어 4 등분해서 한 면에 이런 700 개의 아주 많은 점으로 가공이 돼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께를 최소화했다는 거를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가볍고 그러니까 이 그렇죠. 코에 받치는 부담감이 최소화시켜 가지고 만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고 이런 렌즈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렌즈가 두꺼워지면은 눈도 훨씬 작아 보이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런 면에서 눈이 작아 보이는 거를 좀 덜 작아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렌즈고,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 가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훨씬 좀 넓어요. 음 음. 안경을 네. 똑같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했을 때 이런 렌즈가 이제 보는 시야가 훨씬 넓고, 일단 비구면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렌즈 두께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이렇게 시력이 나쁘다는 표시가 나는 그런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약간 시야각은 비교하면은 지금 이 클리어 뷰라는 이 렌즈보다는 쪼끔 눈이 크기가 도수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보면은 쪼끔 더 눈이 작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론키아 님, 사자수지 님, 대레사 님, 친구 풀피리 님, 한직권 님, 아로마 지온 님, 벨루라이프 님, 세라피뇨 K 님 이렇게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경 전문가이신 안경 수다님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평소 때
안경이라든지 시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이렇게 또 질문해 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사진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겠다. 그죠? 예. 어 아주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 아니면은 아, 이제 이런 거 안 물론 씁니까? 일반적인 거보다는 가격은 좀 배로 높다고 국내 거보다는 배로 높다고 보시면 될 음. 것 같아요. 주로 뭐 이게 독일제나 일제나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네. 이런 렌즈가 나온 거는 어디 나라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렌즈는 독일 렌즈고요. 아, 음.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에서 제일 먼저 이 종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어느 회사에서 나오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도 지금 렌즈 이런 종류의 렌즈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일단 이제 출시가 곧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이게 이 렌즈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글라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몰딩에 의해서 플라스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성질이. 안경이 예. 깨지면은 그냥 글라스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보통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아. 이 플라스틱. CR39라는 그런 소재가 별도로 아. 있는데 가볍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또 만들기도 해요. 아, PC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는구나. 예.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사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 도대체 왜 올리셨어요? 나 진짜 평소 때 회를 잘 못 먹어 가지고 네네. 회만 보면 미치는데 아니요. 이런 사진 올려 주셔 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드신 사진이에요 이거? 이게 기장 쪽에 있는데요. 아. 이제 저희는 부산에 있으면은 사실 그 회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감질 난다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감질 나는데 이제 보통 다른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그쵸.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것저것 먹어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남편하고 여기 우연히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기장에 가 가지고 이제 이 장소를 가게 됐는데 회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감질나게. 그러니까요. 사진으로는 보기 좋은데 진짜 어 네. 맛은 있었고 저한테는 괜찮은데 예. 남편은 "감질 나서 여기는 그렇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왼쪽 상단에 안 하고 온가요? 네. 안 하고 오고 그다음에 낙지, 산낙지 어. 그다음에 숭어래요. 여름에 지금 음. 숭어가 맛있다고. 여기 어 숭어 사진이네.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음. 맛이 있었어요. 음. 세라피노 해녀 K 잠깐만요. 질문 하나 들어왔네. 네. 세라피노 K님께서 렌즈 압축의 최대한 압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볼록 렌즈를 싫어하는 분이 많지 않나요? 이러는데 이게 얇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죠? 예. 네. 렌즈 압축은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훨씬 얇아요. 음. 네. 유리가 얇고 그 플라스틱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굴절률을 이해하시면 굴절률은 보통 뭐 1.56, 1.55 그다음에 1.60, 1.67 그다음에 1.70도 있고 1.74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얇은 플라스틱 중에서는 1.74고 1.74 면은 이제 아주 시력이 디옵타가 높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면 비구면이에요. 내면 음. 비구면이고 일반적인. 그다음에 양면 비구면으로 하면 내면 비구면보다 값이 배로 비싸져요. 음. 음. 그래서 양면 비구면을 하면은 더 얇아지겠죠. 유리와 네. 플라스틱 중에서 어느 렌즈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좋냐고 아 물으시는데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다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즘은 일반적으로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이 안전하기 때문에 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85 년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이 이만큼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음. 그래서 대체로 유리를 그런 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도수가 마이너스 10 디옵타 이렇게 높은 도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플라스틱의 그 선명도가 유리의 선명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같은 도수에서.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유리가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지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유리가 없어지고 플라스틱이 계속 개발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플라스틱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도 이제 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력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력이 잘 안 나오는데 플라스틱 렌즈를 하면 같은 도수의 디옵타의 렌즈라도 유리가 훨씬 잘 보이세요, 아. 시력이 교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투과율이 더 좋은 유리가 필요하신 분은 무게가 있어도 유리를 하게 되고, 유리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세라피노 K님 어느 정도 답이 됐었을 거라고 추측이 아 되고 다른 분들도 오늘 뭐 안경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하는 동안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 이렇게 계속 답을 주실 겁니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실제 한 30년 이렇게 하시면서 네네.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났고 가장 나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 봐. 시력 좋은 사람 안경 좀 안 가나? 어쨌든 제일 나쁜 사람에는 어느 정도의 나쁜 사람까지도 만나신 적이 있는지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 예. 네. 시력이 좋은 사람이면 어 안경은 별로 올 일이 없으시겠죠. 그죠? 그렇죠. 예예. 그 이제 정상 시력이라는 범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1.5 예요. 예. 예. 1.5 에서 2.0 까지는 시력표가 있어요. 예. 음. 거기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2.0 이겠죠. 예. 저는 젊었을 때는 2.0 이었는데 지금은 1.0, 1.2 이렇게 시력 검사하면 나오던데 그래도 그러면은 지금도 정상이고 좋으신 거예요. 예예예. 네네네. 다만 인제 뭐 노안이 있어 가지고 심하지는 않는데 그런 네. 돋보기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그러고 네네네.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인제 0.9, 0.8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참 또 마이너스로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디옵타 이야기하시던데 거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서.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또 있어요. 예예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이 네 안과 같은 데 가면은, 안경원에도 가면 시력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맨 위에 있는 시력을 읽지 못하면 그 맨 위에 있는 시력을 읽으면은 시력이 0.1 이에요. 네. 0.1 이고 시력에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없어요. 네. 마이너스는 아예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마이너스라는 시력 표현 자체가 예. 잘못되어 있는 거고, 아. 예. 그런 시력은 없고, 그냥 이제 시력이 이제 나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시력 측정을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있고, 이제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계속 측정을 했을 때 가장 나쁜 사람은 어 완전히 아무것도 불빛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거의 맹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불빛은 보이는데, 움직이는 거는 보이는데 더 이상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음. 이제 시력을 측정할 때 이 사람 시력은 30 센티에서 이 빛만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이다 이렇게 씁니다. 어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0 에서 0.1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뭐 그 안에 단위가 어찌 됐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0 아니요, 이란 건 아니요. 아예 뭐 0 이라는 거는 없고요. 어. 그냥 시력 표기하는 방법이 그래요. 0.1, 음. 0.01, 어. 그다음에 0.08, 0.09 뭐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음. 예. 맞다. 저 안경수사님 그 네. 진짜 무대에 혼자 외롭게 서 있는데 아까 나갔다가 옆으로 가시는 거 아예 안 나오신 거 내가 까먹어 버렸는데 제 무대 옆으로 나오시고 저 옆에 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네. 저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무대 위로 얼른 올라오셔 가지고 네.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하시면서 저 그쪽을 안 보고 있어 가지고. 예. 제 왼쪽입니다. 예. 네. 네. 평소 때 소주도 좀 하세요? 저요?
예. 많이는 못하지만 네. 예, 딱 됐습니다. 예예. 네. 됐습니다. 됐나요? 예. 어 부산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부산 또 지방 소주를 잘 마시지 않습니까? 안경수 다니면 또 어느 파인가요? 아니요. 질 저는 진로 소주 처음. 아니요. 저는 음 남편 마시는 거 한 잔씩 옆에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죠? 네. 그러시구나. 내가 아까 술 사진 띄워 놓고 질문을 요 사진에 소주병이 보여 가지고 이것은 네. 부산 이때는 한 잔 했는데 대선 마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네요. 예. 네네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수국 사진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집에 있는 사진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사진인가요? 아니요. 그 횟집에서 네. 들어가는 입구에 수국이 너무 예쁘게 펴서 제가 아 요즘 수국 많이 피는 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부산에는 그 태종대에 가면은 태종사라는 절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데 거기가 대체로 수국으로 거의 거기 계시는 스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 갔다 오실 때마다 그 나라의 수국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다양한 수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맘때 이제 수국이 펴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쪼끔 뭐 그 수국이 좀 잘 안 돼서 올해까지는 축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종대 안에서 한다고요? 수국 네. 축제를? 태종대 안에 들어가면 태종사라는 절이 예, 있어요. 알아요. 예. 그 절에서 절 주변이 전부 수국이에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오. 수국나무도 크고 굉장히 많고 그 수국 축제를 하거든요 예. 해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못 하고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못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네. 수국이 많이 좀 그 어떤 제대로 이런 뭐 안 펴 만개를 안 네. 했나 보다. 그죠? 좀 관리가 잘 안 됐는지 좀 음. 잘 안 됐나 봐요. 음. 네. 자, 부자박누님, 멜리사님, 나야오님 어서 오시고요. 멜리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은 또 안경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력 관련되는 이야기. 녹내장도 한번 진짜 궁금해요. 위 녹내장은 노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오는 병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증상인가요? 녹내장은 딱 어떤 예전에는 네. 보면은 녹내장이 눈에 넣는 눈 충혈되고 그럴 때 쓰는 안약이 있었어요. 네네네. 눈 충혈되면은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가서 이렇게 넣는 그런 네. 안약이 있었는데 그런 안약을 많이 이 충혈된다고 그 충혈되는 거를 이렇게 빨리 맑게 해 주는 그런 안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랬는데 뚜렷하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 젊은 사람도 생기고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 녹내장은 안압을 내리면서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녹내장이 안압이 계속 높아 가지고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이 우리가 보는 시야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앙에 어떤 한 정면으로 보고 중앙을 보고 있어도 내 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180 도로 벌려도 움직이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보는 각도가 쪼끔씩 쪼끔씩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녹내장이. 안 그렇군요. 좋으면. 네. 음. 관리를 잘 안 하고 안압이 높아 가지고 녹내장을 오래 앓게 되면은 이 음. 시야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녹내장이. 그러시 이게 녹내장 증상하고 또 백내장 증상이 유사한가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전혀 별개예요. 다릅니다. 그러면 네네. 그럼 전혀 다르고 백내장은 어떻게 오는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백내장은 지금 여기 안구 사진 2개 띄워 놨는데 예. 보면 앞에 이게 약간 푸르스름한 동그란 게 보이죠? 예. 그게 이제 눈 안에 수정체예요. 눈 네네. 안에 렌즈거든요. 그 수정체 자체에도 도수가 있어요. 얇고 그런데 두껍고 하는 것 그런 거가 있겠네요. 예. 예. 우리 예. 눈은
이 안구가 각막에도 도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정체 자체에도 도수가 있습니다. 음. 있어서 백내장은 이 눈 수정체에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아.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이렇게 자외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뭐 빛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눈에 해로운 빛으로 인해서 이제 이 수정체에 이런 약간의 혼탁처럼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그게 점차점차 이제 이렇게 심해져서 흐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고 이럴 때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 수정체에 있는 그 이물질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정체 자체를 빼내야 돼요. 수영체까지 빼낸다고요? 네. 아, 그래서 깎아내는 게 아니고?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정체를 빼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다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30년 전에는 이 백내장 수술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하시면 이런 인공 수정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인공 수정체를 빼버리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이 볼록 렌즈 플러스 볼록 렌즈가 14-5 디옵타라는 굉장히 두꺼운 이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그러다가 이제 좀 개발돼서 나온 것이 이제 하드 콘택트 렌즈 그다음에 소프트 렌즈로 이 플러스 렌즈가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콘택트 렌즈를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콘택트 렌즈를 안경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예전에 30년 전에 백내장 수술해서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안경원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재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고게 백 백내장하고 뭐 다 심각한 병이겠지만은 네. 녹내장이 더 심각한 병인가요? 백내장이 더 그렇죠. 심각한가요? 녹내장. 녹내장이 더 안 좋죠. 백내장이야 뭐 요즘은 이제 인공 수정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인공 수정체에 넣어서 이제 잘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수술하면은 더 뭐 신경 쓸 게 수술만 잘 되면 없는데 녹내장은 뭐 이 백내장처럼 수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안압약을 계속 넣어야 되고 예 고런 관리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녹내장이 훨씬 위험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저같이 뭐 어쨌든 노안이 이렇게 온 사람들은 뭐 저같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심한 노안이 온 사람들은 또 백내장 수술하듯이 또 수술도 하더라고요. 노안을 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은. 그게 또 백내장하고 수술이 비슷한가 보죠? 그게 이제 음. 어 여러 가지 이제 전혀 상관없이 '아 나 노안 이것도 정말 싫어. 노안 수술을 하고 싶어.' 해서 노안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노안 수술 방법이 별도로 또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백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교정까지 같이 음. 해서 그런 수정체를 눈에 넣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주신 사진은 이제 백내장이 수정체가 요렇게 있고 백내장이 생겨서 보이는 모습들이 여기 동그란 거 하얀 동그란 게 이게 수정체인데 이물질이 끼어 있는 거를 아.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예예. 네네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네. 아니 물론 라식 이런 수술에 대해서 안경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찬성하시는지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기구 안경이나 렌즈를 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시고 싶은지. 예. 아 그거는 이제 예. 저희 안경원에 오는 분 중에 콘택트 렌즈만도 40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노가다 하시는 어르신인데도 40 년, 50년 넘게 렌즈를 쓰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한 10년 전쯤 "아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식 수술을 네네. 하시자.
너무 고생하시니까 렌즈 때문에. 네. 예. 연세도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도 추천드려서 이제 수술을 하셔서 오히려 더 좋고, 네, 좋아져서 정말 잘 된 그런 경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저는 이제 저 애들이 셋 다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경 착용하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수술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예. 네. 음. 일단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지만 그게 또 찬반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근데 네, 뭐 맞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라섹을 해 가지고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뭐 정상적으로 잘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항상 뭐 어떤 그런 시술에 있어서는 수술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도 인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 반론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음. 물론 잘 못 된 사람보다 잘 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하죠. 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수술을 해도 괜찮을 눈인 경우는 '아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럼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잘 알아보고 그러면은 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수술 이거는 40 넘으면 '수술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아.' 이런 눈은 말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세라피노 님도 보내 주셨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 미덥 사진이 나와 있는데 미덥을 하실 때 아무래도 안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이 SNS 공부를 하면서 보면 네네. 이제 컨텐츠, 누구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콘텐츠가 뭐지? 뭘 내 콘텐츠로 하지?' 막 이런 고민을 저는 처음에 모를 때 그런 고민을 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 이제 도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안경수다님은 지금 안경을 30년 동안 하는데 그게 다 하고 있는 일이 다 콘텐츠인데 뭘 멀리서 찾으려고 그 하냐."고.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아 그렇네. 내가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에게 내가 잘하는 거 뭐지? 그런 거를 이렇게 찾으려고만 했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쪼끔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 갔는데, 이제 이 브랜드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얘기를 꾸준하게 한다면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쉽게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미덕 자체의 주제가 네. 거의 안경, 눈 이런 관련돼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경이나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주로 미더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올라오는 질문들. 예. 아 대체로 제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 미덕할 때는 이게 안경이라는 것이, 안경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크게 질문이 없으시고, 이제 예.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경 가격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면 적정한지 이제 예. 그런 걸 물어봐 주시는 분도 간혹 있었지만, 저도 사실 그거를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도 어떤 전에 제가 이제 미덕 중에 그런 안경 가격, 국내 거 수입 이런 거 했을 때 '요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 안경을 내가 정말 음 제대로 제값을 주고 한 건가?'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태를 네이버에 한번 찾아서 "얼마짜리 정도 되는 텐지 한번 알아봐 보시라." 이런 얘기도 음.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안경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네. 의미에서 그러면은 안경 가격이 뭐 얼마다에 떠나서 이렇게 가격이 싼 안경, 비싼 안경 할 때 렌즈 가격이에요? 아니면 안경테예요?
안경테 렌즈 다 포함되죠. 어. 네. 다 포함됩니다. 음. 그래서 안경 네. 렌즈를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일반 그냥 내가 멀리만 잘 안 보여서 사용하는 안경 렌즈는 단초점이라고 해요. 네네네. 이제 그런 렌즈는 뭐 특별한 그런 뭐 내가 이게 밖에 햇빛을 보면 색이 변하고 실내에 들어오면 색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렌즈는 뭐 이제 좋은 걸로 국내 걸로 좋은 걸로 해도 뭐 20-30만 원 요 네. 정도면은 아주 좋은 렌즈라고 양면 비구면으로 해서 네. 굴절률도 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네네. 만약에 이제 수입 렌즈로 가게 되면은 안경 음. 렌즈 가격이 40-5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까지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렌즈를 이제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두 부. 그냥 이제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늘 해서 믿고 하니까 뭐 어떤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서 그걸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늘 쓰던 렌즈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렌즈가 좋은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코팅 기술이나 이런 걸로 렌즈 종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늘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전에 거하고 요즘은 이런 게 있으니까 요런 새로운 것도 그렇게 가격 차이 많이 안 나니까 이제 "교체 한번 해 보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력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보는 힘이 떨어져서 시력이 교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음. 경우에는 렌즈가 렌즈의 기능이 이 기술적인 기능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 주는 렌즈가 또 있어요. 음. 그러면 가격이 쪼끔 해도 이제 그런 렌즈를 추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눈 조건 무조건 가격으로만 싼 걸로 하려면은 싸게 하는 안경원들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하셔도 되고. 근데 안경 렌즈는 어떻든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본다고 네. 해서 어떤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하는데 안경테는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가 구분이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안경 궁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태도 이게 네. B 해 가지고 베타 티타늄이라는 티타늄도 종류가 티타늄, 많아요. 티타늄 예 이게 종류가 됐구나. 티타늄이 안경테 중에 티타늄이 가벼운 소재라는 얘기예요. 비행기 음. 만드는 그런 소재. 가벼운 소재인데 가벼운 소재 중에서도 이게 베타 티탄도 있고 일반 티탄도 있고 퓨어 티탄이라고 베타 티탄보다 더 좋은 티탄이 퓨어 티탄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고급 티탄으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테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베타 티탄이나 퓨어 티탄으로 퀄리티가 높은 거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요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어쨌든 몸에 얼굴에 착용하는 거라서 좀 가볍게 하는 게 아무래도 가볍고 네네네. 도금이 잘 안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좀 비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 지역이 안경테 산업으로 좀 많이 발전됐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런 만나신 분들도 그런 게 지금도 대구가 안경테 이렇게 산업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어쨌 안경테 만드는 공장들이 대구에 많이 있어요. 네. 음.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영세한 데는 이제 문을 많이 닫고 또 어느 네. 정도 뭐 중소기업 정도인 공장들도 이제는 거의 다 문을 닫고 대구에 안경 공장이 이제 몇 개 남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아. 대체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OEM으로 만들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네. 우리나라의 안경테 또 안경 렌즈 뭐 두 가지 경우가 또 나눴어야 될 건데 수준이 네. 뭐 우리가 뭐 안경 렌즈 하면 독일산 뭐 자이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그런 네. 부분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그 전문가로서 보기에 그 우리나라의 렌즈 기술 또 안경테 기술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가요? 선진국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소비 손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것도 요즘 뭐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분들도 있어요. 음. 네. 직접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것 중에서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그 CR 재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게 다 원소가. 수입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렌즈를 만드는 그 설계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다 예. 다른 네. 곳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수입해 온 그런 뭐 소프트웨어로 실제 이제 공장을 많이 이제 돌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OEM으로 수입 렌즈를 생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술도 지금은 아주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음. 보여지죠.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안경 렌즈 회사보다는 콘택트 렌즈 회사를 제 인제 거래선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 콘택트 렌즈의 분량을 잡는 분야가 또 저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네. 콘택트 렌즈가 부서지거나 아까 뒤에도 사진이 하나 나오긴 나오던데 뒤에 어떤 네네. 사진을 보여 드릴까? 이 먹는 사진만 자꾸 나와 이거. 사진을 많이 주셔 가지고 아 다 대만에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아 이게 렌즈 사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보여드 네네네네. 콘택트 바꿔 렌즈. 갖고 예. 그 네네. 부분에서 뭐 엣지가 찢어졌다든지 네. 부서졌다든지 이러면은 눈에는 네. 여기 치명적으로 예 예 이겁니다. 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고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쇄가 됐을 때 대신에 네. 스탬핑으로 인쇄를 하는데 이 인쇄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데 사실 어. 이게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어. 지금 이 플래시 그레이저를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가쪽에 이렇게 인쇄된 이 부분이 지금 네. 몇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중에 이퀄 해 가지고 나오는데 요런 색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흰색, 까만색으로만 구분돼 가지고 여기 분량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이것을 이제 학습을 시켜 가지고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 음. 가지고 잡는 게 저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은데요? 엄청 많은데 주로 인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보다도 싱가포르 이쪽이 좀 많이 발달이 됐고요. 이런 검사 네네네. 기능이. 네. 그래서 또 영국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네네.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저도 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다들 네. 어려워하고 돈을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해 가지고 메이드 된 데는 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예. 자 해볼라고 님, 드루레 님, 민누찌 님, 드루벅스 님 오셨고 민누찌는 갑자기 생각 뭐 "안경을 받고 싶다." 이런데 안경 안경수사 님께 요청하세요. 안경 받고 싶은 거. 택배로도 될 겁니다. 아무래도 뭐 가까이 가서 시력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라서 어려움은 있겠죠. 예. 네. 아까 인제 안경 이야기만 너무 이렇게 줄곧 하다 보니까 인제 대만 사진 같은 게 보이던데 아 제가 예. 이것도 다 대만에서 체험한 사진인가요? 여기부터 이야기하면 되겠네. 예. 네네네. 음. 언제 제가 가신 거예요? 5월 달에 정말 음. 어 가 안경옷을 비우기 힘든데 뭐 저의 어떤 찬스가 와 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대만을 가게 음. 됐어요. 음. 남편이 대만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은 못 했지만 대만하고 음 인연이 많으시구나. 예 대만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 자취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만 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 그러시구나. 처음으로 이제 남편하고 그때 이제 대만을 3박 4 일을 갔다 왔는데 뭐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많이 걷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제 대만 그 학교 다니면서는 먹어 보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먹었던 것 이런 것들 사 먹고 요즘 뭐 유튜브에 아 인 네 그 뭐 맛집 뭐 이런 거 네. 찾아 가지고 네 가서 직접 먹어 보기도 하고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게 포도알처럼 생긴 게 이게 뭐예요? 어 이게 포도알이 아니고 젤리 같은 거예요, 젤리. 그러니까 얼음 비슷하기도 하고 나도 이게 아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젤리처럼. 음. 젤리예요. 그 큰 거 까만 것도 그렇고 갈색으로 돼 있는 거 그렇고 동글동글한 거 그것도 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아무튼 젤리같이 그냥 그런 맛이에요. 네. 음.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네.
제가 좋아하는 또 밑에 이것도 이제 망고 이게 망고. 뭐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 가지고는 또 이제 또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또 다니다가 또 먹어 봤죠. 대만에는 우리나라 설빙이 안 들어갔나 모르겠다. 중국에는 설빙이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예. 아 그러게요. 못 찾아봤네요. 아 그런데 또 제가 가 가지고 예. 그 곱창국 곱창국수를 꼭 먹어 보라고 한 장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려고 찾아가려고 이제 미리 여기서 그 예약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쿠폰을 사 네. 놨는데 이것저것 보고 다니다가 거기는 찾아가지 못하고 그 쿠폰을 쓰지 못하고 그냥 왔네요. 한 번 더 가야 어이구네. 되겠어요. 네. 그래요.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아니면은 뭐 클로징은 할 수 없을 거고 이렇게 한 번씩 아 다니시는 게 참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 역이에요? 어디 스테이션이라고 어디 아 이 타이페이 메인 네네.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타이베이 그 역인데 그 역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공간에서 이제 지방 어떤 특산품 같은 거 이렇게 전시회 음. 같은 거 하고 아. 사람들이 여기 바닥에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그냥 앉아서 쉬고 막 그래요. 바닥이에요? 네. 네. 이런 바닥에 그냥 앉아서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예. 여기에 저 앞에 시계하고 있는 게 좀 특색 좀 새로워 보여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거예요. 음. 대만 그리고 여행 중에서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것이라든지 음식은 뭐가 기억이 나요? 음식이요? 음. 이런 음식이요 지금. 이게 예. 아침 식사하러 간 거거든요. 네. 재래식 시장에 가 가지고 이 만두하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에 튀긴 그 저희 명칭을 대만 모르겠네. 직장인들이 먹는 아침 맞아요. 그냥 봉지 식사도 해 보셨어요? 네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셨구나. 어. 그리고 콩국 있잖아요, 콩국. 예 그렇죠. 여기 이게 있는 게 콩국이라보다 그걸 인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유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나 그렇죠. 처음에 비닐봉 토후. 봉지에 그렇게 또 아침 식사들을 이렇게 팔고 있어서 '와 저거 진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먹어 보기 전까지는 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죠. 저렇게' 저도 그랬죠. 네. 예. 근데 근데 한 번 먹어 보고 그러니까, 중국 가서도 먹어 보고 너무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 저렴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또 이런 문화다를 더 존중을 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또 다시 가고 싶다 하니까 어쨌든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여행을 평소 때 진짜 자주 못 다니시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자주는 아니라도 1 년에 한 음. 번 정도는 가는 네. 것 같아요. 1 년에 한 번 정도는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난 6월 달에 6월 달에 한 3박 4일 3박 4 일인가 4박 예. 일본 다녀오셨던데요? 예 일본 오사카 다녀온 적이 네. 있었는데 이놈은 차라리 그냥 베트남이라 가면은 그 뭐야 대절 택시라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건 뭐 지하철 타고 갔는데 걷는 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습도도 높아 가지고 하루에 그렇죠. 2만 보에서 3만 보 막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아. 우리 이제 다음에 오키나와 가 가지고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여행하자고 아내 보고 그렇게 너무 많이 교토까지 가서 많이 걸어 가지고 아 네. 거기서 걸으려면 진짜 좀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걷는 건.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음. 좀 요번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좋은 네. 추억으로 또 고생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 그죠? 예. 네. 저도 대만 요번에 갔을 때 16,000보 걷고 뭐 12,000보 걷고 이랬어요. 근데 음. 그렇게 걸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음. 그냥 날씨가 습하지 않으면은 걸을 만하는데 쪼끔 습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좀 더 힘들어 음. 같던데 차라리 오사카보다는 교토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 지금 이거 다 스킵하고 아까 스킵 복시 전문 그거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럴까요? 네네네네. 하긴 뭐 이게 음. 그 복시가 생각보다 이 복시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중학교 3 학년인데 작년 10월 달에 온 남학생인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하고 이제
그 온라인 수업하고 막 집안에만 있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원래 뇌사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까이만 보다 보니까 눈이 안쪽으로 한쪽 눈이 완전히 안쪽으로 몰린 거예요. 네. 완전히 뇌사시가 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보여 가지고 또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뇌사시 수술을 하자고 예약해 놓고 어떻게 알고 저희 안경원을 찾아오신 손님이거든요. 그래 음. 가지고 지금은 이제 훈련도 안 하면서 그냥 안경 쓰고 이제 웬만큼 크게 많이 이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훈련을 사실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다가 차선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요? 예. 특별히 원인이 없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오고 그다음에 뇌출혈로 40 대인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는 두 개로 보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생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이제 문 열고 햇빛 나니까 이게 밖을 보니까 햇빛이 너무 좋고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보기 좋다고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에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번쩍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두 개로 보여서 한쪽 눈을 이게 이렇게 가리고 여행을 하셨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급성으로 의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구나. 아. 네네네.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두 개로 보이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처음에 두 개로 보이면 이제 신경외과나 안과 가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병원에서는 일단 갑자기 온 복시는 뭐 6 개월이든 1 년이든 좀 지켜보자고 하거든요. 근데 네. 당장 두 개로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선 한 개로 보이게 해 주고 네. 안경으로 네. 한 개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이제 체크를 해 보고 이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 복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사시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네. 교정에 의해서 이게 그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눈이 그게 이제 사시가 너무 심하면 예. 눈이 이제 한쪽 나를 보고 있어도 나를 안 보잖아요, 한쪽 예. 눈이.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우선 이제 수술을 해서 눈동자를 정위치를 시키기도 하고 그 예.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해서 뇌를 이제 하는 개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복시하고 사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네 전혀 다릅니다. 음. 그냥 사시는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고 복시는 복시는 네 네. 복시는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눈은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두 개로 보이는 경우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 네네네. 그 복시는 안경에 의해서도 이렇게 술 네. 한 안경을 개로 훈련을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또 오늘 내가 여러 가지 평소 때 안경에 대해서 궁금증 생겼던 것들을 많이 해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많이 됐지만 선글라스도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선글라스가 이렇게 네. 시기가 지나면은 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햇볕에 노출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데 선글라스도 유효기간이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는지요? 네.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하지 않고 예. 집에 예. 가만히 놔둬도 새 거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네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 지갑 같은 거를 사 가지고 이제 한 번 쓰고 그냥 놔뒀다. 이렇다고 해도 완전 새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이 선글라스를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뭐 유효기간이 2 년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음. 그런데 2년 이상 지나면 점검을 해 보고 이게 이제 만약에 차에다가 그냥 선글라스를 그냥 안에다 그냥 넣어 놓으면 이게 음. 렌즈가 이렇게 휘어요 쪼끔씩. 휘기도 하고 이렇게 볼록하니 이제 렌즈가 이렇게 모양이 좀 변형되기도 하고 안경 테가 뿔테인 경우는 그 테가 이렇게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이래요. 음. 그래서 일단 오래된 안경 렌즈는 그런 면에서 점검을 하거나 또 렌즈가 안 좋으면
교체해서 쓰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해 음. 드리는 거고, 음. 그다음에 사용을 몇 번 사용하고 그냥 놔뒀어도 이게 뜨거운 열이나 이런 생활 스크래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스크래치가 생기면 고 주변이 코팅이 일어나 버려요. 음.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게 눈은 사실 아픈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잘, 정말 써서 불편을 느낄 정도면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눈을 많이 혹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아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2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자 할 때는 안경원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안경 그 상태가 쓸만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지 내용을 거의 질문을 못 했는데 이게 진짜 황당했던 경우일 거고 힘든 경우에도 있을 건데 시어머니가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또 급성 담낭염으로 또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나 본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 병원에 출입 자체도 어려울 텐데 그때는. 아 수술은 그래 잘 하신 거예요 그래? 일단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 안 아프게 진통제를 놔 아이고 달라고 네. 사정 아 당장 수술을 하라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주사를 일단 좀 이렇게 안 아프게 해 달라.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첫날은 상주를 못 했죠. 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진통제 맞고 와서 누워 있고 이제 오히려 이 어머님 그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또 이 아들이 아파 누워 있는데 또 병문안까지 같이 할 정도로, 아이고 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일요일이 장례를 치른 날이었는데 일요일 장례 치르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입원해 가지고 아침 첫 케이스로 수술했어요. 그 그때는 진짜 이게 우리가 네. 지난 인제 3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사실은 코로나 네네. 시기에는 보호자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병원 자체 맞아요. 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그죠? 네 더 맞습니다. 힘드셨을 저도 건데. 네. 정말 그것보다도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들도 없고 저 혼자만 집에 와야 되니까 너무 제가 힘들었죠. 아 그렇겠다. 네. 그때가 정말 세상 살면서 그 순간이 예 아니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이날 그러게. 이렇게 겹쳐서 이런 그런 거 경우를 인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정말이에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네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 네. 인제 마무리를 좀 하시죠. 어쨌든 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 브랜드로서 활동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제 꽤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저도 오늘 뭐 쇼츠 하나 올렸다가 뭐가 구독이 안 나와서 내렸다가 내일 올리려고 올린 게 있는데 이 브랜드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 브랜드 찬양하는 그런 쇼츠였어요. 어 안경수사님한테 이 브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아 네. 저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네. 제가 백도 같다고 쓰지 않았나요? 황도도 아니고 백도 같다 그랬어요. 네. 저 황도 안 좋아해요. 백도 좋아해요. 네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럽지만 예. 쑥도 정말 너무 실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달콤하고 맛있는 그 백도처럼 이 브랜드가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너무 그런 그 달콤함처럼 제 자신이 저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던 거를 미덕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었던 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시작해서 할 때는 그냥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쌓여서 좋은 저의 그거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감사하고 또 물론 인제 저는 제
저희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하는 같이 있는 이 브랜드 인플루언서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근데 어쨌든 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이제 꾸려가면서 만들었던 것들이 저를 쪼끔은 더 성장하게 해준 그런 이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덕하는 인플루언서님들이 정말 많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참 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친구가 많이 생겼고 친구 사귀는 게 1차적인 차적인 부분이라면은 사실은 어떤 강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평소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특기, 탤런트, 전문 분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 남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툴, 플랫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뭐 안경 수사님도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아니 근데 혹 호몽님은 계속 이렇게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렇게 힐링 토크쇼를 하는 게 주로 맞아요. 하셨나요? 예. 저도 지금 뭐 69 회차니까 예 네. 처음에는 캠핑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또 전문 분야 뭐 자기 계발도 한 적이 있었고 스마트 홈 이야기도 한 적도 있었고 네. 하다가 저는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잘 이렇게 포장해서 알려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다는 그런 결론에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1년 넘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시네요. 예. 음. 네, 혹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오늘 이렇게 네. 코먼 캠프 진행하시면서 '아 나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어 또 호몽님께서 잘 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 밤부로 이제 짧은 편집을 뭐 1 시간이 훨씬 넘는 거니까 짧은 편집이라기보다도 간단한 편집을 거쳐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인 시니어 인플루언서 호몽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아마 다른 분보다도 안경수다 님이 어쨌든 인생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1 시간을 이렇게 꾸몄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분들하고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이제 반추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네네. 링크 알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호모 캠프 같이 한 소감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니요. 저는 진짜 지난주 9시 제 이제 정기 미업을 끝내고, 예. 아 제 시간에 9시 시간을 리브트라 님이 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전주인 줄 알고 그 전주를 바꿨었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얼른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안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왔었는데, 예. 그냥 끝에 들어와서 인사 나눴는데 갑자기 호모님께서 뭐 "한번 출연해 보시죠." 이래서 "게스트로 한번 나와 주시죠." 이래서 그냥 대답하고,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 잘한 건가? 이거 더 다른 분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또 막상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눠 보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쨌든 진짜 우연히 이렇게 지난주에 만나서 네. 올해 출연하셨어요. 그죠? 저번 주에. 예. 저도 어쨌든 뭐 고향 사람 만나서 더 반가웠고 어떤 차분하게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아주 알찬 호몽 캠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어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이고 또 무슨 출연자가 후원을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고마운 분인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일단 또 다음 주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되겠지만은 안경수사님하고 같이 한 1 시간여를 여러분께서도 좀 유용한 시간이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도 18분, 이제 혹시 시간이 벌써 상당히 12분이나 흘러도 그렇구나. 자, 앞으로 나오시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수고해 주신 안경수사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고, 나머지는 제가 카톡으로 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